외곽의 형태 선만 가지고 대상의 특성을 모두 전달시켜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형태와 더불어서 명암의 표현도 함께 해주시면 보다 사실적이고 대상의 구조와 입체의 느낌을 보다 쉽게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볼펜을 이용해서 간단한 스케치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볼펜을 이용해서 바로 스케치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태의 수정이 어렵겠죠? 자, 형태 수정 없이 바로 그려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볼펜을 이용해서 바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일단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정도의 사물을 선택해서 보고 그리시는 게 좋겠죠.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자, 일단 간단한 책상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해서 일단 사각형의 박스 2를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사각형의 틀을 그려주실 때는 앞쪽에 기울기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시점의 높이를 먼저 찾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도형의 시점을 먼저 잡아주세요. 자, 윗면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볼펜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기 좋은 점은 스케치 선의 강약 조절을 해주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볼펜을 좀 눕혀서 형태를 긋게 되면 볼펜의 선이 굉장히 연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수정을 할 수 없는 볼펜의 단점을 최대한 커버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간단한 상자의 틀을 먼저 그렸습니다. 대상의 시점과 기본적인 비율의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대상에 보여지는 형태의 특징들을 하나씩 그려나가면 되겠죠. 다리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다리가 완전한 수직의 형태라기보다는 앞쪽으로 기울기가 살짝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박스 툴에서 기울기를 살짝 시작점을 안쪽으로 들인 뒤에 다리에 긴 직선을 하나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처음에 그었던 스케치 선보다 조금 진하게 스케치를 강조를 하면서 그려 나갈 거예요. 자, 옆쪽에 틀 그리고요. 뒤쪽 다리는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 상판에 두께를 잡아주고요. 앞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다리의 형태를 그려주세요.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리의 끝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의 두께가 있죠. 다리의 두께를 일정하게 잡아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일정한 두께로 쭉 선을 그어주세요. 자, 반대쪽 다리의 위치도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이 되어야겠죠.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체크를 해주고요. 다리의 두께를 잡아주세요. 자, 앞쪽과 동일하게 앞쪽 다리는 밖으로 살짝 기울기가 벌어지게 형태를 그려줄 거고요. 자, 뒤쪽의 다리는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형태겠죠. 자, 뒤쪽의 다리는 연하게 위치만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쪽도 앞쪽과 동일하게 뒤쪽으로 연결되는 큰 기울기의 축을 함께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볼펜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가려지는 부분의 형태는 남겨두고 앞쪽에 보여지는 형태를 먼저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앞쪽에 상판을 그려줄 건데요. 앞쪽의 상판은 높이와 약간 차이가 있죠. 단차를 살짝 만들어 주고요. 그 단차에서 안쪽으로 깊이가 살짝 들어가게끔 높이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옆쪽으로 일정한 직선을 이용해서 쭉 형태를 연결을 시켜 주세요. 자, 아래쪽에도 같은 기울기로 형태를 쭉 잡아 주시고요. 자, 뒤쪽으로도 긴 직선을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 다시 상판이 살짝 들어가 있는
홈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상 위에 상판을 그려줬어요. 앞면에 판을 기울기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자, 일단 서랍이 들어갈 위치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연한 선으로 일단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서랍이 2칸이 들어가야죠. 자,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뒤에는 다시 선을 진하게 그어서 정확한 책상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서랍의 중심을 나눠주시고요. 자, 이제 보여지는 책상의 앞쪽의 형태들을 진한 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주고요. 자, 뒤쪽에 보이지 않았던 다리의 형태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줘야겠죠. 보이는 만큼만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손잡이의 위치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려야겠죠. 서랍 넓이의 중심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중심에서 서랍의 위치, 넓이를 동일하게 함께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서랍 높이의 중심점을 정확히 찾아서 이 안에 들어가는 끝이 둥근 손잡이의 틀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가볍게 기본 도형의 틀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의 구조를 표현해주고 싶으신 분은 빛에 따라서 생기는 명암의 흐름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빛을 받지 못하는 면적의 그림자면의 해칭선을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 표현에서는 잡았던 형태의 외곽선들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형태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외곽의 형태 라인은 확실하게 정리가 될수록 대상의 형태가 눈에 더 잘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제 펜을 바꿔서 한번 다른 가구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사물들을 스케치를 해보시면 좋아요. 뭘 그릴지 고민될 때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바로 스케치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의자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의자를 그릴 때도 동일한 형태의 진행 원리를 이용해서 그릴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약간 컨투어 드로잉을 하듯이 외곽의 형태들에 집중을 하면서 스케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책상을 그릴 때 가장 처음에는 박스의 툴을 먼저 이용해서 형태를 그려나갔죠. 지금은 박스의 툴을 그리고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처음에 그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박스의 툴을 연상을 시키면서 형태에 적용을 시켜 나가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의 연장선들을 처음에는 스케치를 다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에는 구조의 연장선들을 표현을 조금씩 빼면서 스케치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형태가 크게 꺾이는 구조의 라인들을 먼저 찾아가면서 형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의자의 형태와 상관없는 이러한 구조선들이 연하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의자의 형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연장선들의 스케치 라인들도 그림을 더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구조의 역할선들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연장선들도 자연스럽게 그려가면서 스케치를 그려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처음에는 연하게 그렸던 형태선들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외곽 라인의 선들을 조금씩 강조를 시키면서 선의 강약 처리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눈에 보여지는 건 의자의 형태 라인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형태의 특성들을 스케치를 해주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돼요. 자, 간단한 스케치 표현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정 없이도 충분히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특성들을 정확하게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물을 하나씩 그려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대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공간을 그려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엔 소파와 탁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파가 들어갈 위치를 먼저 가볍게 체크를 해줘야겠죠. 시점이 굉장히 낮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시점의 높이들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연한 형태의 선을 이용해서 100%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조와 틀을 하나씩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하게 스케치를 진행을 했고요. 다리의 위치도 가볍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소파 옆에는 작은 협탁이 하나 놓여져 있죠. 위치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타원의 형태는 연하게 한 번에 그려내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위치의 틀들을 그려줬으니까요. 조금 더 진하게 스케치를 하나씩 정리를 시켜볼까요? 협탁의 윗 상판의 두께를 그려주시고요. 협탁 위에 올라가 있는 화병도 스케치를 해야겠네요. 작은 화병 스케치도 그려주시고요. 자, 옆쪽에 협탁을 먼저 그렸고요. 이제 소파의 형태도 그려볼까요? 자, 모서리가 날카롭게 꺾여 있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모서리의 형태들을 자연스럽게 굴려주면서 형태적인 특징을 전달시켜 줘야겠죠. 꺾이는 부분에서 스케치들을 강조시켜 주시고 길게 뻗어나가는 부분에서는 연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꺾임에서 강조 풀어주고요. 동일한 형태의 스케치를 그려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선의 강약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훨씬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스케치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쿠션도 간단하게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명암 처리도 함께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외곽의 형태 선만 가지고 대상의 특성을 모두 전달시켜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형태와 더불어서 명암의 표현도 함께 해주시면 보다 사실적이고 대상의 구조와 입체의 느낌을 보다 쉽게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뒤쪽에 다리도 그려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간혹 빼먹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대상의 형태의 구조를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표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눈에 보여지는 외곽의 라인들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 이런 구조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표현력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오늘은 볼펜과 만년필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보여지는 실제 사물들을 간단하게 스케치해보는 연습을 해봤어요. 자, 처음에는 사각형의 기본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스케치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구나 사무용품 등을 스케치해보시면서 기본기를 연습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연필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천천히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지워지지 않는 볼펜이나 펜 등을 이용해서 스케치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집중력이나 관찰력을 연습하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잘 그리려고 그림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다양한 그림을 정확한 원리로 많이 그려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림의 표현력은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